사람을 가두는 것은 물리적인 담벼락이나 철조망이 쳐진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스스로 갇힙니다. 생각의 감옥입니다. 이 생각의 감옥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위험해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시다. 위험을 판단하는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위험을 판단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생각으로 가두어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필리핀을 좋아합니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사람들도 우아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필리핀 위험하잖아. 은퇴 후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다고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위험하잖아.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스쿠터가 참 편합니다. 렌탈비 하루 8,000~9,000 원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바이 위험하잖아. 은퇴 후 집을 팔고 전 재산을 주식에 넣어 그 분배금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그거 패가 망신할 텐데 위험해. 이게 바로 생각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언어입니다. 2521, 2551, 2735.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입니다. 2024년 2521명, 2023년 2551명, 2022년 2735명, 1년에 약 2500명, 하루로 계산하면 대략 7명입니다. 자가용, 얼마나 위험한 도구입니까? 게다가 한 대에 수천만 원이나 합니다.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용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비싸고 돈도 많이 드는 걸 굳이 가져야 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궁상맞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각은 실제로 그리 똑똑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 뇌는 가장 게으른 장기입니다. 자기 보존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뇌가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과연 얼마나 현명할까요? 우리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기반으로 무턱대고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추락할 위험이 있고 모든 배는 침몰할 위험이 있으며 아름다운 꽃도 시원하게 부는 바람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마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요?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엘리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잘 범합니다. 조직에서 회의를 할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거론하면 왠지 능력자처럼 보입니다. 그 버릇이 남아서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꼬투리를 잡듯 단점을 찾아냅니다. 배는 폭풍우를 두려워합니다. 무섭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배는 항해를 합니다. 바다가 안전하기 때문에 항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진시황처럼 영생을 꿈꾼 인물도 있었지만 결국 커다란 무덤만 남겼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그럼 뭐하러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겁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사랑은 왜 하고 돈은 왜 벌고 노후 준비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질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질문을 던져야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괴망측한 질문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감옥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은퇴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온다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듯하지요? 예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100억 부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싫다고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100억을 벌면 20억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유, 나는 그 세금 못 내지. 그러니 1년에 딱 5천만 원만 벌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제 말은 종소세와 건보료 질문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종소세와 건보료가 무서워서 배당도 받지 않고 자기가 모아둔 원금을 까먹으며 살겠습니까? 월 500에서 600만 원 배당을 받고 종소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넉넉하게 사시겠습니까? 왜 다들 부자가 되려고 그리 안달일까요? 부자가 되면 세금만 겁나게 많이 낼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은퇴 4년 차입니다. 집은 없고 월세를 삽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5개월을 여행했습니다. 매달 약 600만 원 정도의 분배금을 받습니다. 종소세도 내고 건보료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풍족합니다. 은퇴를 준비하신다면 사사로운 종소세, 세금, 건보료 같은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일단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금은 없고 부동산만 있는 이상한 부자처럼 생긴 사람들의 논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보일러도 마음껏 못 트는 그런 노후를 꿈꾸지 마십시오.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자만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은퇴는 제2의 인생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2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여행가 깍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